자, 원의 방정식 하기 전에 원이 뭔지부터 봐야 돼. 원이. 그냥 원이 뭐지? 그 동영상에서도 내가 분명 이렇게 물어봤을 건데, 그치? 맞지? 어? 어? 원이 뭐야? 동그란 거. 내가 원이 뭐니 하면 애들 십중팔구 다 동그란 거예요, 그럼. 동그란 게 뭔데? 원이요. 자, 원을 얘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가 중심이고, 두 번째가 반지름이야. 중심이 있고, 같은 반지름.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은 게 원이 되는 거지. 그때 그 같은 거리가 의미하는 게 바로 반지름 R이 되는 거고. 자, 이 중심을 모르니까 A, B라고 잡을게. 그리고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을 X, Y라고 잡을게. 왜냐면 이 점은 무수히 많지. 이때 A, B에서부터 S, Y까지 거리가 항상 뭘로 일정하냐면 R로 일정해야 돼. 원이 성립하려면. 그럼 우리는 점과 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했다고. X 좌표 길이 빼서 제곱, Y 좌표 길이 빼서 제곱. 거기다 루트 씌운 게 바로 거리인 R과 같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끌어낼 수 있어. 저번 시간에 했던 자치의 방정식 기억나니? 그거야 이것도. 이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되니? 자, 이때 원의 방정식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형이다라고 부르고 일반형은 얘를 다 전개해가지고 정리한 거야. 좌변으로. 그럼 얘를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형태가 이렇게 나와. x의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x의 1차도 나오고 그 다음에 y의 제곱도 나오고 그 다음 y의 1차도 나오고 그 다음 상수가 나오고 0이 되겠지. 어차피 r제곱도 상수고 a제곱 b제곱도 더해버리면 그냥 상수야. 그것들을 합을 다 그냥 c로 표현을 한 거지.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일반형,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얘를 이제 표준형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편해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 이 표준형 안에 중심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고 반지름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얘가 의미한 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중심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3의 제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의 길이만 알 수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표준형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해요.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겠지. 음. 그럼 얘를 항상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을 그려야 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원이 되겠지. 그 다음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겠지. 1,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런 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맞니? 그리고 그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뭘 했냐면은 2학기 때 두 원의 위치 관계 뭐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안 만날 때 뭐 이런 걸 배웠었는데 기억나니 혹시? 원이 있고 원이 있으면은 이때 반지름의 길이하고 이때 반지름의 길이 두 개를 합한 게 이 중심에서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랑 비교를 하는 거지. 맞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더 길면 이렇게 안 만난다 이거야. 같으면은 접하겠지. 그 다음에 더 작으면 두 군데서 만나겠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다가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하고 반지름의 길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뺀 게 서로 같아 버리면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게 돼. 뺀 게 같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음. 자, 대표형 1번 보면 두 점 A점과 B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원이 있는데 중심이 있겠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5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 그 말은 이 점과 이 점을 선분으로 이으면 이렇게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두 점이 주어져 있고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어? 음, 음. 여기 좌표를 만약에 A, B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반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반지름으로 똑같겠지.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는 A점과 B점의 중점이겠죠. 우리 정과좌표에서 내분점, 외분점 배우고 뭐 무게중심도 배우고 중점도 배웠잖아. 중점은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지. 딱 중간이라고 했잖아. 평균값. 기억나니?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과 5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가 되고 3과 마이너스 5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 중심의 좌표가 돼. 자, 원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지. 중심과 반지름. 그 중에서 한 개를 구한 거야. 중심을. 됐니까지? 그럼 이제 반지름 구해봐야 되겠지. 이제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 이게 반지름이잖아. 중심에서부터 5, 마이너스 5 또는 중심에서부터 마이너스 1,3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그게 반지름과 같다 이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있잖아.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반지름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2,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3, 제곱하니까 9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서 제곱하니까 16 거기다 루트 씌우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죠. 루트 25니까 답은 5.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는 거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 나왔고 중심의 좌표 나왔으니까 원의 방식 만들 수 있겠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5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 c는 25가 되겠지. c는 25, b는 마이너스 1, a는 1이니까 더하니까 답은 2니까 더하니까 답은 2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항상 그려봐. 이렇게 지름의 양극점이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 놓고 중심은 얘와 얘의 중점이겠구나. 중점 구해서 중심 구하고 나면은 한 점까지 거리가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 뭘로? 반지름으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원의 정의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어떤 점이든 주어져 있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버리면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겠지. 자, 이번 대표님 2번. 중심이 마이너스 4,2고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대. Y축에 접한대.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마이너스 4,2가 중심이고 얘가 Y축에 접하는 거야. Y축에 접하려면은 아이고 그림이 이상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사니까 요점 됐어. 이렇게 Y축에 접하게. 그럼 여기에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2인데 잘 봐. 원의 성질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접선하고 항상 수선의 발이 내려지지? 이게 직각이야.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니 지금? 그렇지 4지. 이 4가 뭐랑 같겠어?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이거야. 근데 이 4는 x좌표의 크기랑 같지. 자, 항상 y축에 원이 접하게 되면 중심의 x 값이 바로 반지름의 값과 같아져. 왼쪽에 있을 때도 중심의 x좌표의 크기가 반지름의 크기랑 같아진다 이거야. 어디에 접하면? y축에 접하면. 그럼 반대로 x축에 접하게 되면은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겠지. 그림 그리면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4,2고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x좌표의 크기인 4랑 같다 이거야.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4의 제곱 같다. 이게 바로 그 원의 방정식이 되겠지. 얘가 어딜 지난대? a, 0을 지난대. 이 방정식이 a, 0을 지난대. 그 말은 x에다 a 대입했을 때 y가 0이란 얘기겠지? 그래서 x에다 a 대입해주면은 a 플러스 4의 제곱, y에다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4의 제곱 16 넘어가니까 12. x 플러스 4의 제곱이 12가 되는 거야. 자, 제곱 벗겨버리고 뿔만 씌워주면 되겠지? x 플러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랑 같아. 그럼 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12는 얼마죠? 4 곱하기 3이니까 2 루트 3이랑 같지? 그런데 a는 마이너스 4보다 더 크대. 맞지?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 빼기 2 루트 3이 돼야 되겠지? 잠시만. 더 커야 되니까 a가 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4에다가 양수를 더하는 게 더 클 거 아니야. 무슨 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인 5번이 답이 되겠죠. 그 좌표 평면 위에 이제 두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3,0과 2,0에서 거리가의 비가 3대 2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라 돼 있지.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x 플러스 by가 있지. x 곱하기 y라는 항이 없고 그냥 각각 x, y만 있어. 이건 항상 거의 원을 의미해요. 아까 전에 일반형 봤잖아. 일반형 꼴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x의 제곱 나오고 x 나오고 y의 제곱 나오고 y 나오고 상수항 나오고 는 0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0과 2,0에서 거리의 b가 3대 2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지. 거리의 b가 3대 1에. 그러면은 이때 점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가 a, 여기 b야. 그럼 그때 한 점을 c라고 한다면 a에서부터 c까지 길이가 3일 때 c에서부터 b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AC 길이 대 BC 길이의 b가 3대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AC의 길이를 구할 건데 C의 좌표를 모르지 우리가. 근데 C는 움직이는 점이겠지. 길이의 비가 3대 2가 되는 게 C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존재하고 뭐 여기도 존재하고 많은 곳에서 존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C의 좌표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x, y라고 잡아볼까?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거리는 마이너스 3,0에서부터 x, y까지 거리랑 같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루트 이거 대 BC의 길이도 역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루트 요게 3대 2랑 같다는 거야. 3대 2랑 같다는 거야.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곱하고 양변 제곱해버리면 9배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9y의 제곱 4배의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4y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 끝나. 그럼 얘를 정리해주니까
얘를 풀어버릴게. 9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구 36x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4구 36. 그 다음에 얘 더해주니까 5y 제곱 빼기 4x의 제곱 마이너스 46 24x 플러스 9 493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없어지는 것들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더해져서 5x의 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36x에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0x지. 여기는 0 이렇게 된 거야. 5로 나눠버릴까? 그럼 x의 제곱 빼기 12x 플러스 y의 제곱이 0이지. 이제 얘를 원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려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완전 제곱식. x 빼기 6의 제곱. 36이 필요하지? 그래서 빼기 36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고 마이너스 36을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여기가 6의 제곱이 돼.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6,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다시 올라와서 얘가 의미하는 걸 보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중심의 좌표가 6,0이지? 여기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이런 원이 된다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풀지 말고 좀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 잘 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지. A점과 B점이 제일 작을 때 3대 2가 제일 작아질 때는 내분점이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길어질 때가 여기지. 제일 길어질 때는 여기죠. 여기 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점이 의미한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3에서 6까지니까 여기 길이가 9지. 2에서 6까지니까 여기 길이가 4지. 맞니? 그럼 이 6이랑 여기 중심의 좌표는 얘를 9대 4로 외분한 점이야. 그럼 9대 4가 뭐냐면은 3대 2였지. 얘를 각각 뭐 해준 거? 제곱 해준 거야. 그러면은 요걸 잡으면은 조금 이제 힘든데 지금 얘는 이제 내분한 점이지. 여기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는 3이고 0에서 2까지는 2잖아. 3대 2로 내분한 점이 여기 맨 끝에 점이야. 그럼 여기 끝에 점을 생각해 볼까? 여긴 6이고 반지름이 6이니까 이게 12지. 그럼 마이너스 3에서부터 12까지 15. 12에서 2까지 10이지. 이게 이제 15대 10이니까 15대 10이면은 3대 2죠. 3대 2로 외분한 점이 또 여기 찍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점이 나오면 그걸 이제 3대 2로 내분한 점과 3대 2로 외분한 점을 각각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지는 원이 나온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거 너무 귀찮잖아. 그치? 그럼 바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A점이 마이너스 3,2 B점이 2,0 얘를 3대 1에 그러면 A점과 B점을 3대 2로 내분하는 점은 0,0이지 3이고 2니까 그 다음에 A와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는 거야. 자, 얘를 3대 2로 외분한 점이야. 그러면은 3 빼기 2 분의 콤마 3 빼기 2 지그재그로 곱해서 빼주지. 3이 6 마이너스 6 빼주니까 12. 그 다음에 3 곱하기 0, 2 곱하기 0이니까 여긴 0이지. 그래서 12,0이 된다고. 여기가 끝점이었잖아. 12,0. 이 두 점을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으로 가지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이거지. 알겠니까지? 참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편해요.
물론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풀 수 있지만 그림을 그려버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지. 자, 두 원의 교점을 재는 동행 방식. 아까 전에 어제 내가 점과 점 직선의 방식 할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재는 직선의 방식 얘기를 했었지. 이렇게 했었어. 뭉텅이 더하기 k배의 뭉텅이는 0에서 여기에 직선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공통근 성질에 의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재는 새로운 직선의 방식이 나온다라고 했었거든. 그럼 이거를 이제 뭘로 바꿔주면 직선이었던 걸 원으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야. 자, 얘하고 얘의 교점과 1,0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y 빼기 4 여기다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5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이 5를 이항해서 그럼 얘가 이제 어딜 지난다?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야. 얘가 어딜 지나? 1,0을 지나지. 그럼 x에다 1, y에다 0을 넣어버리면 y는 0이니까 없어지고 1 넣어주니까 1, 1,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배에 1 넣어주니까 빼기 4네. 마이너스 4는 0이 되지? 그럼 k의 값이 얼마 된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제 빼주면 돼. 곱해서 빼주니까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y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5를 더하니까 빼기 4는 2분의 마이너스 8이고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x 플러스 3y는 0이지. 자, 2분의 1을 없애려고 다 2를 곱할게. 그럼 여기가 x가 2x가 되고 여기 6x가 되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중심의 좌표지?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얘하고 얘만 알면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y 플러스 3의 제곱을 해야 되겠지. 맞니? x의 제곱, y의 제곱, 2x, 6y잖아. 그럼 얘를 원의 방정식 형태를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우리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y의 제곱 플러스 6y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은 y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9가 된다고. 근데 뒤에 숫자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중심의 좌표만 구하는 거니까.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봐봐. 이 식에서 이 식을 그냥 빼면은 x의 제곱 사라지고 y의 제곱이 사라져 버리지. 그러면 원의 방정식 되려면 x하고 y에 대한 2차 식이어야 되는데 빼서 버리면은 그냥 빼버리면은 x제곱 y제곱 사라져 버린다고. 그럼 뭐만 남냐면 x하고 y 1차만 남지. 그치? x하고 y에 대한 1차식 무슨 방정식이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의미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돼.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이해되는 말인지? 왜냐면 2차식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놈은 교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원이 되진 못하고 직선이 된다 이거야. 1차식은 직선이잖아. x하고 y에 대한 1차식 직선이지? 그래서 그냥 두 원의 방식을 빼버리면 뭐가 나온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거야. 자, 이 왼쪽에는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6인 원이지?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인 직선이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중심이 원점이에요. 자,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얘가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안 만나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접하는 거죠. 접할 때부터 생각해보자. 직선하고 원이 접하려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걸 배웠거든?
이 중심에서부터 이 접하는 점까지, 그러니까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으면,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면 이렇게 접하겠지. 이해되니 뭔 말인지? 그리고 이 직선이 이렇게 돼버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비교했을 때 더 크니 작니? 작지.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고. 알겠니? 같을 때 접하고 작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야. 그럼 지금 얘는 이 원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 그럼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비교해 봤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더 커야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더 커야 돼? 지금 여기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요게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고 얘가 반지름이야. 반지름이 커야 돼? D가 커야 돼? 그렇지. 반지름이 더 크면 직선하고 원이 몇 군데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난다 이거야. 그럼 이제 해보자. 얘 중심은 0,0. 얘를 넘겨주면은 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 돼요. 자,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거지?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에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2분의. 그 다음에 0,0을 대입하지. 대입하니까 0 되고 절대값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6보다는 작아야 돼. 루트 2 곱해버리니까 절대값 k는 작다. 2루트 3보다. 그럼 얘는 절대값 있을 때 부등식 푸는 방법 했었지? 절대값 벗기면서 얘는 4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3보단 크고 2루트 3보단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 답이 될 수 있는 게 5번 이렇게 되겠죠. 이 사이에 있으면 k 값이 얘가 막 움직이면서 두 군데서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2루트 3일 때가 딱 여기겠지. 이렇게 접할 때, 위에서 접할 때겠지. 난 마이너스 2루트 3일 때 이렇게 밑에서 접할 때야. 알겠니? 그 사이면은 두 군데서 만나겠지.